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싯질을 한번 해봅시다. 똑똑똑!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즐겁고 재미있는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는 택배 교사 정선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만드는 사회 시간 준비되셨나요? 우리 주변 세상을 눈 크게 뜨고 살펴봅시다. 다음으로는 2015년의 인구 분포입니다. 인구가 거의 1500만 명 이상 늘었네요. 자, 봅시다. 조금 차이가 있네요. 어떤 지역이 인구가 가장 많나요? 울긋불긋한 지역이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지역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지역 우리 행정구역 배울 때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을 텐데, 먼저 서울의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16,364명이래요. 그런데 강원도의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90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몇 배 차이예요? 대구광역시와 상주시보다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무려 180배라고 합니다. 와, 인구 밀도가 이렇게나 많이 차이가 나요,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다시 2015년 인구 분포를 나타내는 지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왼쪽에 인구 밀도 범례는 이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즉 매우 붉은 지역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짜잔, 바로 이곳인데요. 여러분, 여기 어딘지 다 아시죠?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특별시가 있고요. 그 밑에 선생님의 귀여운 조카가 살고 있는 대전광역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쪽에는 광주광역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광역시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또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도 포함이 되네요. 자,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산업이 발달한 지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도시에 땡땡땡이라고 공통적인 명칭이 붙어 있네요. 무엇인가요? 바로 광역시라는 용어가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이 광역시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대도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대도시가 뭐예요? 선생님도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어요. 사회는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찾아보면 돼요, 여러분. 대도시를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인구 규모가 크고 중소도시에 비해, 그리고 국가적, 지역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추가 되는 도시라고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추가 된대요. 핵심이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거 요약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설명을 봤는데 친절하게도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된 도시라고 합니다. 산업화가 뭐지? 선생님 또 찾아봤어요. 산업화가 도대체 뭘까요? 산업화? 우리 대도시가 산업화가 진행됐다고 여기 적혀 있었는데 이 산업화가 뭔지 우리가 직접 또 탐사를 해보면서 발견해 봅시다. 어디를 한번 볼 거냐면 선생님의 고향인 울산광역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가 산업화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거든요. 울산광역시는 이쪽에 있는데요. 자, 확대해 봤습니다. 서남의 평야 지역이랑은 조금 다른 모습이네요. 선생님, 저기 블록 같은 거 저것도 논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논인가요? 아니죠. 뭔가 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한 뭔가 크레인도 보이고요, 건물도 보이고요, 그리고
저기 멀리서 배도 보이는데 이것도 선생님이 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관계상 다 둘러볼 수는 없고요. 산업화 현장이 궁금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찍은 영상 우측 상단에 링크 걸어 놓습니다. 클릭해서 한번 같이 여행해봐요. 이와 같은 공장이나 이와 같은 도로는 자연적으로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죠. 산업, 교통과 같은, 여러분 인문이 뭐예요? 기억하는 친구 있죠? 인문. 사람 인자에 그럴 문이라고 해서 여러분 글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인문은 사람들이 만든 환경을 인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인문적인 요인에 따라서 산업화와 인구 밀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가 하나 더 늘어났어요. 바로 산업화인데요. 산업화는 산업, 여기서 산업은 주로 공업을 의미합니다. 더하기 될 화자인데요. 원래 농업사회였던 우리나라가 공업사회로 발달하는 것을 산업화라고 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벼농사 중심 농업사회였습니다. 농사 지을 땅이 넓은 남서쪽 평야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 인구 밀도가 높았습니다. 반면 북동쪽의 산지 지역에는 지형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어 인구 밀도가 낮았습니다. 남서쪽 평야 지역에서는 논농사가 수월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몰렸고요. 북동쪽에는 평야 지역이 적었기 때문에 논농사를 짓기가 어렵대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와 같은 조건을 지형, 기후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날 2015년의 인구 분포를 되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일거리를 찾아서 이동한 대도시죠.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의 인구 밀도는 급격하게 높아졌지만 반대로 산지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매우 낮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요인이라고 해서 산업, 교통과 같은 인문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자연적인 조건이 주 영향을 미쳤지만 오늘날에는 산업, 교통과 같은 인문적 요인이 인구 밀도, 인구 분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표는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 비율이 낮은 시군구와 높은 시군구인데요. 먼저 낮은 시군구는 울산, 대전으로 대도시이고요. 다음으로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 경북, 촌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지도상으로도 확인해 볼게요. 노년층 인구 비율을 나타낸 지도인데요. 짙은 갈색일수록 노인의 인구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선생님이 짙은 갈색 지역만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짜잔! 이것을 2015년 인구 분포 지도에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2015년 인구 분포에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곳이네요. 이 지역은 주로 어디일까요? 바로 경북과 전남이죠. 선생님, 경북이랑 전남에도 저 빨갛게 보이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 말하는 거죠? 이 부분 바로 어디예요? 이 부분은 바로 대구 광역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죠. 이 부분은 경북에서 제외를 하고요. 전남에서도 인구 밀도가 높은 저 지역 바로 광주광역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전남과 경북이 아니라 대도시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과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각각의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도시의 문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오기 때문에 주택이 부족하고요. 공장과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유발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 교통수단이 활성화되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교통이 매우 혼잡해집니다. 다음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촌락지역의 문제를 보면요. 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병원을 사용할 환자의 수가 부족하다 보니 의료시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이 촌락인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도시로 이주를 하는 바람에 정작 촌락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서 나이가 많으신 노년층이 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색한 결과를 일반화 한번 해볼게요. 지역에 따라서 인구 분포가 다른 까닭은 여러분 이제 대답할 수 있죠? 일시정지를 하고 선생님의 무릎에 한번 대답을 해봅시다. 지역에 따라 인구 분포가 다른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다 생각을 하셨나요? 지역에 따라 인구 분포가 다른 까닭은 바로 지형, 기후와 같은 자연적인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었는데요. 오늘날에는 지역에 따라 산업, 교통과 같은 인문적인 조건이 더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자연적인 조건, 인문적인 조건 둘 다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구 밀도는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남서부 평야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았고요. 오늘날에는 산업이 발달한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인구 밀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연령별 인구 분포에도 지역차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인구 분포 불균형으로 인해 인구 밀도가 증가한 지역과 인구 밀도가 줄어든 지역이 각각 다른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도시의 발달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배운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많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